지난주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새로운 오비탈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자 오비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분자 오비탈이 왜 필요한지 기억나세요? 자, 분자 오비탈이 필요했던 이유는 물질들의 어떠한 자성, 즉 얘가 왜 자기자 성질을 갖느냐, 자성에 대한 성질을 설명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원자 오비탈로서는. 그리고 실제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과 물질의 에너지는 다르게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자의 에너지 레벨과 분자 에너지 레벨은 다르고, 물질 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 오비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자 오비탈 종류는 몇 종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분자 오비탈의 종류는 4종류 있었습니다. 먼저 시그마와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그 다음에 파이와 파이 스타. 자, 시그마 스타는 시그마 오비탈이죠. 자, 축을 중심으로 자른 단면 모양이 무슨 모양 나온다? 원형 모양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시그마. 그 다음에 파이라는 것은 축을 중심으로 R형과 동일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한다? 파이 오비탈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와 파이 스타는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디보다 새로운 마디가 하나 더 뭐한다? 형성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디가 형성될 수 있는 오비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시그마 스타 또는 파이 스타라고 한다. 여기가 형성될 수 있는 오비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시그마 스타 또는 파이 스타라고 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시그마 오비탈,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일명 결합성 오비탈이죠. 그죠? 결합성 오비탈, 그 다음에 반결합성 오비탈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실제 분자 오비탈을 그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그렸을 때 1쪽부터 몇 쪽까지? 15쪽이 가지는 분자 오비탈 배열과 16쪽부터 18쪽이 가지는 분자 오비탈의 배열은 달라졌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는 분자 오비탈 배열이 시그마 다음에 즉 S형 시그마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시그마 스타 S형. 그리고 뭐가 나온다? 실제로 유효 핵전화 차이가 얼마나지 않기 때문에 오비탈들이 에너지 역전 현상이 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파이 P형 오비탈, 그 다음에 시그마 P형 오비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이 스타 P형,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P형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16쪽과 18쪽 원선은 역전해서 벌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시그마 S형 오비탈 다음에 반결합성 오비탈 S, 그리고 나서 파이 오비탈이 아니라 시그마 P형 오비탈, 즉 결합성 P형 오비탈,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 파이형 P형 오비탈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 반결합성 파이 오비탈, P형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다음에 시그마, 반결합성 시그마 오비탈, 역시나 P 오비탈에서 형성되는 오비탈의 이들의 에너지 순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로 원자가 다른, 즉, 이종,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요,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라고 한다면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동일하게 형성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소가 있다. 자,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일 경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큰 게 전기 음성도 큰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값이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 준위 값이
낮아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이제 분자 오비탈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일산화탄소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일산화탄소. 여러분들 책에는 책 페이지 56페이지와 5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산화탄소를 했었는데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플로리나 수소, 즉 HF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플로리나 수소. 자, HF의 특징에서요. 자, H는 원자 오비탈이 뭐죠? 1s1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F 오비탈은 1s2, 2s2, 2p5로 끝나죠. 즉 결합에 참여한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일단 다릅니다. 자, 수소 원자는 에너지 1에 있는 거. 그 다음에 F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2가 있는 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1s란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2s, 2p는 두 번째 껍질이죠. 그럼 당연히 2s, 2p에 있는 에너지들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기 음성도입니다. 자, 전기 음성도 누가 더 크죠? 그렇죠? H하고 F 중에서 F가 큽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들은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값이 수소 원자에 비해서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소 원자가 들어온다 생각할까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무슨 S밖에 없죠? 그렇죠. 1S 하나밖에 없죠. 1S에 전자 몇 개 들어옵니까? 한 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2S에 2개, 2P에 5개입니다. 네,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가 플로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고요? 여기가 ES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린의 p 오비탈 에너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다? 2p.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소 원자에 있는 1s 오비탈 에너지에 비해서 플로린에 있는 원자 오비탈들이 전반적으로 수소 원자에 비해서 낮은 에너지 레벨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걸 생각한다면은 s 오비탈과 누가 만났습니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걸 생각한다면은 s 오비탈과 누가 만났습니까? s 오비탈 만났죠? 자, 근데 지금 수소와 F의 1s는 자, 수소의 1s와 F의 2s 에너지 준위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1s와 2s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 나오냐고요? 플로린이 갖고 있는 2s의 전자 배치도는 그대로 형성됩니다. 자, 요게 HF입니다. 자, 그대로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에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p 오비탈은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오비탈 하나. 자, 그 다음에 축을 중심으로 90도 각도로 배치되는 오비탈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2종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먼저 그 수소에 있는 PS 오비탈과 그 다음에 플로린에 있는 P 오비탈 중에서 누가요? 그렇죠. 이렇게 축성상에 있는 오비탈들이 겹침을 형성합니다. 왜냐면은 1s 오비탈도 어디 있어요? 축 위에 있는 오비탈이고 p 오비탈도 어디 있는 오비탈이다? 그쵸? 축 위에 있는 오비탈입니다. 따라서 겹침, 제가 그렇죠? LCAO 기법에 의한다고. 자, LCAO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쵸? 같은 직선상에 있는 오비탈들이 서로 뭐한다?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s 오비탈과 2p 일면 제가 S축이랄까요? 오비탈이
같은 직선상에 있는 오비탈에서 서로 겹칩니다. 그러면은 이때 겹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결합성 오비탈과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반결합성 오비탈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수소 원자는 전자가 없죠. 근데 p 오비탈은 지금 수식으로 존재한 오비탈이 그대로 두 개가 존재합니다. 자, 전자를 채우겠습니다. 자, ES에 있는 전자 몇 개가? 두 개가 원래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합에 참여한 건 ES와 EP죠. EP의 전자 총 몇 개짜리? 5개짜리. 그래서 여기 제가 플로린의 전자를 안 그려줬네요. 그죠? 자, 플로린의 전자 2개. 그 다음에 EP의 전자 하나, 둘, 셋, 4개, 5개. 따라서 결합에 참여하는 오비탈의 1s 오비탈과 EP에 이렇게 홀 전자 있는 오비탈이 뭐에 참여한다? 결합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수가 몇 개짜리입니까? 그렇죠. 2개짜리니까 하나, 2개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누가 남아있죠? 그렇죠. 더 이상 누가요? 여기 있는 p 오비탈들은 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의 에너지 레벨을 그대로 형성합니다. 그럼 몇 개짜리가? 4개짜리가 하나, 둘, 3개, 4개. 자, 이렇게 형성되면은 결합에 참여한 건 아니죠. 자, 그렇다고 반결합인가요? 자, 반결합은 원자 오비탈보다 에너지 레벨이 뭐가 된다?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4개의 전자는 에너지가 어떻게 하죠? 동일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오비탈은 ES의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동일하면은 저희들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non-bon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면 저희 나라 말로 하면은요, 비결합성 오비탈. 자, 새로운 오비탈 용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결합성과 반결합성을 배웠고요. 오늘은 비결합성 오비탈, 즉 분자 오비탈 형성하는데 여기 있는 전자들은 결합에 관여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우리가 뭐란다? 비결합성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합성 오비탈은 어디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합성 오비탈들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결합성 오비탈. 자, 첫 번째 결합 차수 계산해 볼까요? 자, 결합 차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쵸? 자, 결합 차수는 2분의 자, 결합선 전자입니다. 결합선 전자는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2개 있죠? 2 빼기 반결합성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제로 하면 얼마 나온다? 0. 자, 결합성, 반결합성 뭐 안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는 난반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합에 참여하지 뭐 안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는 난반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오비탈. 그래서 일명 우리가 MB라고 얘기합니다. non-bonding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시그마성 오비탈. P 오비탈과 S 오비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그마, 즉 결합성 오비탈.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결합에 참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non-bonding 오비탈입니다.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의 원자 오비탈 에너지 레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반결합성 시그마 오비탈. 자, 그런데 HF 전자를 채워보면은 어디에만 전자가 차고 있나요? 그렇죠? 결합성 오비탈에만 에너지가 차고 있는데 이 결합성 오비탈에 관여되는 오비탈들은 누구였죠? 그렇죠? 수소의 1s 오비탈과 그 다음에 플로린의 2p 오비탈이 이들의 에너지 레벨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HFO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수소 원자는 기본적으로 플로린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이유는 플로린의 그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므로 훨씬 더 낮은 에너지 레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HF의 그 분자 오비탈의 전자 배치도입니다. 적어도 일산화탄소와 HF의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 설명드렸냐면은 결합성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에 의한 영향이 큰가요? 제가 여쭤봅니다. 자, 결합성 오비탈은 누가 참여했다고요? 수소의 1s와 그 다음에 플로린의 2p 오비탈이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너지 레벨은 가만히 보니까 누구의 에너지 레벨이 더 근접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 PO 오비탈 에너지 레벨이 훨씬 더 근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HF의 에너지는 누구와 유사하다? 플로린의 에너지,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유사하다라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거는 뭐가냐면은 실제로 책에서는 많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예제 2.18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제 2.18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제 2.18 한번 볼까요? 자, 예제 2.18. 자, 예제 2.18이 무엇이냐면은 벤젠의 분자궤도 함수를 나타내라 보라는 겁니다. 자, 벤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자, 육각형 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서로 뭐 하고 있나?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자, 똑같이 육각형인데 이제 이중결합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벤젠의 분자 궤도는 그 벤젠의 그 일단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자, 이런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중결합과 무순결합이 단일결합이요.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서로 뭐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고요? 여기를 제가 C1, C2, C3, C4, C5, C6.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C1, C2, C3, C4, C5, C6.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중 결합의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자, 이 이중 결합의 위치가 다른 게 어떻게 된다고요? AND 구조.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들의 결합 길이와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쵸?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제가 A 구조를 할까요? A 구조, 그 다음에 B 구조. 자, 기본적으로 A 구조는 C1과 C2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자, 근데 B는요, C1과 C2 사이에 뭐밖에 없죠? 단일결합밖에 없죠? 자, 근데 이것들이 각각 50%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A 구조와 그 다음에 B 구조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중 또는 단일 결합의 개념이 아닌 바로
1.5중 결합형. 바로 1.5중 결합형. 1.5중 결합의 개념을 도용하게 됩니다. 자, 1.5중은 뭐냐면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탄소와 탄소가 있으면은, 자, 기본적으로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1.5중이란, 자, 이게 지금 단일 결합이죠? 자, 1.5중은요. 그쵸? 이렇게 반만 결합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5중이란 개념은 바로 뭐와 뭐가 섞여 있을 때, 이중과 단일 결합이 서로 뭐 할 때, 그쵸? 서로 공유되어 있을 때. 서로 공유되어 있을 때, 실제로 이들의 1.5중 결합이 측정되는 겁니다. 즉, A 구조에서 벤젠으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A 구조에서는 이중 결합이지만 B 구조에서는 무슨 결합이죠? 단일 결합. 이들이 실제로 구조 B가 1대1로 존재한다면은 이들은 매우 정확하게 1.5중, 즉 이중 결합도 아닌 것이 단일 결합도 아닌 것인 실제로 그들의 결합 길이와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가 측정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명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벤젠은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 물질인데, 이러한 공명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분자 궤도 함수는 특히나 그냥 단순하게 이들이 공명구조라기보다는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반복되고 있는 단일결합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컨주게이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컨주게이트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벤젠. 자, 벤젠은 구조상으로 그렇게 된 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타디엔. 자, 부타디엔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C와 C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타디엔 반복되고 있는 걸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기에 이중결합과 여기 뭐죠?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서로 반복되고 있는 구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컨주게이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의 컨주게이트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고요? 그렇죠? 이들의 분자 구조상의 가장 큰 특징은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면 구조를 형성합니다. 자, 대부분 평면 삼각형 구조. 자, 평면 삼각형 구조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BH3였죠. 그죠? BH3였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B를 중심으로 H 같은 에너지를 가진 H가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도가 얼마가 된다? 120도. 각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들의 이제 구조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는 거죠. 평면 구조는 시그마 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에 의해서 구성될 때는 파이 오비탈에 의해서 구조가 결정됩니다. 즉, 시그마 오비탈만 존재했었다고 한다면은 이 시그마 오비탈들은 회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평면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파이 오비탈에 의해서 형성된 구조들은 이 파이 오비탈에 의해서 모두가 평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그마 오비탈이 아니라 무슨 오비탈? 파이 오비탈이라서 이들의 에너지 레벨은 시그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표현한다? 그렇죠. 이들의 에너지는 파이 오비탈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타디엔. 자, 부타디엔이 한다면은요. C1, C2, C3, C4. 자, 여기에 H가 각각 어떻게 되냐고요? H가 여기에 하나, 두 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자, 대신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C 다음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자, 대신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C1의 결합선 3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C2에도 결합선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이중결합 들어와요. 그러면은 C1과 C2 모두 무엇을 만족한다? 그렇죠.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C3, C4 사이에 제가 무엇을 넣을 거냐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을 넣게 됩니다. 자, 이중결합을 넣게 되면은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H가 하나 배치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이중결합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죠? 이중결합이 여기 한 번, 그다음에 단일결합,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뭐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들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으로 구성되게 되면은 무슨 구조를 갖는다? 그렇죠. 평면 구조를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면 구조. 이 평면 구조를 오비탈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슨 오비탈만 표현하면 된다? 시그마 오비탈이 아니라 무슨 오비탈이다? 파이 오비탈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파이 오비탈. 자, 그러면은 파이 오비탈. 자, 지금 파이 오비탈이 왜 형성되느냐? 여기에 지금 무슨 결합이 있죠? 저희들 혼성을 우리가 배웠다 한다면은요. 지금 여기에 무슨 결합? 그렇죠. 시그마와 무슨 형? 파이요. 그래서 지금 C1과 C2 사이에 파이 오비탈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C3와 C4 사이에서도 무슨 오비탈? 파이 오비탈. 자, 파이 오비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P 오비탈이 있어야 됩니다. 즉, 파이 오비탈 한 개에 P 오비탈 몇 개? 2개. 자, 그 말은 여기 C1, 그 다음에 C2, C3, 이렇게 C4가 있을 때, 자, 어떻게 그러시냐고요? 네. C1에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C2에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C3에도 무슨 오비탈? P. C4에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자, 얘들끼리 뭐 한다고요? 그쵸? 겹침을 형성해서 새로운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새로운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판명하냐고요? 마디수로 판명합니다. 자, 마디수라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부타디엔, 즉 C 이중결합과 C 단일결합, C 이중결합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부타디엔을 우리가 분자 오비탈로 표현하면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슨 오비탈만 표현한다? 파이 오비탈만 표현합니다. 파이 오비탈만 저희들이 사용해서 표현할 건데요. 자, 파이 오비탈은 그들의 노드 개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노드 개수가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드 개수가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노드 개수가 몇 개? 그쵸? 두 개. 그래서 한 개부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몇 개? 그쵸? 그 다음에 노드가 몇 개짜리다? 그쵸? 노드가 세 개짜리. 또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드가 첫 번째, 노드가 한 개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p 오비탈 4개짜리. p 오비탈 4개짜리 모두 C1, C2, C3, C4 있는 p 오비탈 4개짜리 모두가 같은 위상을 가져야만 마디가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같은 위상. 자, 같은 위상을 가질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면은 모두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노드를 중심으로 위상의 모습이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마디가 몇 개짜리예요? 그쵸? 마디가 존재하지 않죠? 여기 있는 마디? 자, 여기는 원래 p 오비탈에 의해서 형성된 마디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할 거는 p 오비탈이 아니라 파이성 오비탈. 즉, 파이성 오비탈에 대한 마디는 뭐라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파이 오비탈에 대한 마디는 그들의 상의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상이 모두가 대칭형으로 존재할 때는 마디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마디가 하나 형성됩니다. 자, 마디가 하나 형성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4개의 오비탈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씩 보호하면 된다. 짝을 지으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마디고요. 자, 어떻게 짝을 짓나 볼까요?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어디서 마디가 하나 형성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어디서 마디가 하나 형성되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마디가 하나 형성됩니다. 그래서 마디 몇 개짜리다? 마디 한 개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디 몇 개짜리 있다고요? 마디 2개짜리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이쪽에 뭡니까? 전자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까요? 자, 그러면은 마디가 2개가 형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상이 서로 뭐한다?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죠. 위상이. 자, 위상이 다르게 형성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있는 위상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가쪽에 있는 위상이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다시 교표해 볼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게 마디가 몇 개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마디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요것도 지금 마디고 요것도 마디죠? 그래서 노드가 몇 개 있다? 노드가 2개 있다. 자, 그 다음에 노드 몇 개짜리 봐야 돼요? 그렇죠? 노드 3개짜리 보면 되겠죠? 자, 노드 3개짜리는요. 자, 먼저 노드를 한번 꺼볼까요? 자, 노드 3개짜리 하나, 그렇죠? 둘, 3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분명히 오비탈은 4개밖에 없는데 마디가 3개가 형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위상이 모두 뭐하다? 다르다는 거죠. 자, 각각의 위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를 제가 플러스 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위상이 각각 이렇게 완벽한 이렇게 비대칭 형태로 가지게 되는 걸 이게 바로 뭐다? 마디가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부타 뒤에는 파이 오비탈을 실제로 표현할 건데 이 파이 오비탈 즉 이중결합에서 번갈아가면서 나누는 이런 분자 구조들은 시그마까지는 표현할 필요 없고 뭐만 표현한다? 파이 오비탈만 표현한다. 자, 왜 파이 오비탈만 제가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각도가 몇 도인 각도? 120도. 그 다음에 평면 구조. 즉
120도 평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다? 파이 오비탈이다 보니까 파이 오비탈로서만 설명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해볼 거는 뭐냐면요. 이제 벤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벤젠요. 자, 벤젠은 제가 아까 앞에서도 그림을 그려 드렸습니다. 그죠? 자, 벤젠 분명히 제가 앞에서 그림 그려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다시. 자, 벤젠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뭐 한다고 나타냈죠? 그렇죠. 번갈아서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적 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공명구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P 함수가 몇 개 있는지. 자, 여기도 지금 파이결합, 여기도 파이결합, 파이결합이죠. 자, 파이결합을 형성하면 반드시 P 오비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무슨 오비탈? P 오비탈, P, 그다음에 P, P. 자, P 오비탈이 몇 개 있냐고요? 그쵸? P 오비탈이 6개 있습니다. 자, P 오비탈이 6개 있으면 이 P 오비탈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파이 오비탈. 자, 파이 오비탈 개수도 몇 개 나오냐고요? 네, 파이 오비탈 수가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파이 오비탈 수가 왜 6개 나오느냐? 말 그대로 뭐의 종류에 따른, 그렇죠? 노드. 마디죠? 마디 종류에 따른 무엇을 표현한다? 개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디 개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뭐죠? 그렇죠? 처음에는 마디가 없어야 돼요. 마디. 자, 마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올 공 모든 비어 있는 오비탈이 같은 모양을 갖는다라는 거죠. 즉, 여기가 플러스 반영이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이라는 상을 갖고 있는 것을 노드가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벤젠의 파이 오비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몇 개짜리? 노드 한 개짜리예요. 자, 노드 한 개짜리를 그림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역시나 P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됐을 때 축을 한번 꺼 볼게요. 자, 축을 이렇게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면은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그렇죠? 여기를 중심으로 밑에가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제 위쪽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상이 한 노드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노드 몇 개짜리다? 그렇죠. 노드 한 개짜리예요. 이렇게 상이 한 노드에 의해서 이렇게 대칭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노드 몇 개짜리다? 그렇죠. 노드 한 개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노드가 어디 한 개짜리 나오냐고요? 그렇죠. 얘를 중심으로 노드 하나를 그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노드 하나를 그리면은 그렇죠. P 오비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어떻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노드를 중심으로 오비탈의 방향성 서로 뭐 하면 되죠?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자, 여긴 대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위쪽이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노드 하나짜리에 대한 대칭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 몇 개짜리 나오겠어요? 그쵸? 노드가 2개짜리 나옵니다. 자, 노드 2개짜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자, 당연히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으로 짜기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뭐가 된다? 그렇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러면 마디가 몇 개다? 그렇죠? 역시나 2개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P 오비탈, 그쵸?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자, 어떻게 되죠? 그쵸? 축이 지금 2개니까 다 안 맞을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뭐냐면 얘는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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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표자 하나, 2개, 3개, 4개, 5, 6개. 그죠? 자, 지금 자 여기가 플러스면 얘도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는요. 그쵸? 서로 이제 반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면은요. 자, 마이너스 영역 볼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밑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자, 꼭지점에 있는 것들. 자, 볼게요. 자, 어디가?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플러스 방향이면은, 자,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면 여기는 또 묻는다. 자, 여기가 플러스 방향. 자, 여기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상이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드가 몇 개짜리 나와요? 그렇죠? 노드가 3개짜리 나와요. 3개짜리. 그래서 노드 3개짜리 어떻게 나오나요? 자, 여기를 한번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가로지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한번 가로지르겠죠. 자, 그러면은 저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 6개. 자, 모두 영역에 노드가 형성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 하나같이 상이 뭐가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 방향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플러스. 그래서 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래서 총 몇 개의 6종류의 파이 오비탈을 형성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죠? 평면 구조. 평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파이 오비탈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오비탈로서 설명을 가져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그마 오비탈과 파이 오비탈을 동시에 형성하는 분자가 아니라 파이 오비탈로서만 설명되어지는 분자 오비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57페이지까지 설명드렸고요.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 62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화할 시간이 충분히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요. 챕터 5장을 할까 해요. 자, 챕터 5장은 배합물이다. 책으로 보면은 책 페이지 123페이지. 자, 이 배합물을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도 주기성 관련된 얘기했고요. 그 다음 오비탈 관련된 얘기했고 모양 관련된 얘기했는데 배합물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적 원소였습니다. 주적 원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주적 원소가 끝난 뒤에 바로 배합물, 즉 전이원소에 의한 구조와 때문에 주적 원소가 끝난 뒤에 바로 배합물, 즉 전이원소에 의한 구조와 그 다음에 결합성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금요일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톡으로 남겨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